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현재 캐나다 밴쿠버의 경제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강제로 경제가 셧다운되고 나서 모든 분들이 2023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전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5.1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현재는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경제 상태에 대하여 전문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우리들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매해 4월 30일 안으로 개인소득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 소득 신고는 각각의 신고일에 맞춰 준비를 하는데요. 전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비용 처리하는 품목에서 카드 단말기의 수수료를 확인하는데 작년 2023년 말부터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카드 단말기 회사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수수료를 올렸는지 전화해서 묻고 확인하다가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 단말기 회사가 수수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이 카드 사용이 늘어서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현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그제서야 인지를 했습니다. 참 저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캐네디언들은 대부분의 돈의 사용 목적을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여행을 갈 것이면 미리 저축하고 가족들 행사에 선물이 필요하면 미리 돈을 모아두고 사용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캐네디언들은 저축해놓은 돈을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2023년 뉴스와 주변 분들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이 이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캐네디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물가는 20-30%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사용은 2-3년 사이에 거의 50% 정도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예로 코스코에서 매주 200불 정도 장을 보았다면 지금은 300불이 넘어야 간신히 먹을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우리들의 공간이죠. 집은 자기 소유이거나 렌트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렌트는 아주 작게나마 조금 렌트비가 오른다고 해도 수입만 그대로라면 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소유하신 분은 모기지라는 집담보대출로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캐나다는 2-3년 사이로 모기지를 계속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모기지 이자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신 분은 모기지 이자율 부담이 늘어나서 매달 모기지를 갚아도 원금은 전혀 못 갚고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자율을 고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변동으로 했다면 아직 모기지 기간이 남아있어도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적으니 다시 계약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저축한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저의 경우 카드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2배로 증가했던 것이었죠. 그럼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캐나다를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자들이 왜 더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더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캐나다에 와서 정착하신 분들은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현재 고금리와 상관없이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집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캐나다 이민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시대입니다. 이건 캐나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든 어딜 가시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통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시는 분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시드머니는 꼭 필요합니다. 시드머니를 벌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총알이 없으면 총을 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전 2006년 이민 와서 드디어 18년 만인 2024년 3월 27일 처음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온 순간부터 내 나라는 캐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다양한 모든 캐나다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캐나다든 한국이든 현재는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전 한국에서 1997년 IMF 시기를 4회 초년생으로 겪었고 캐나다 이민 후 첫 비즈니스 오픈한 해는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 IMF와 서브프라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한국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인을 위한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났겠죠? 맞습니다. 한국에 퇴직하신 분들이 치킨집을 많이 하듯이 여기선 한국 분들이 스시 레스토랑과 카페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스시 레스토랑은 거의 포화 상태여서 지금은 중국집으로 다시 오픈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중국집으로 오픈했는데요. 3개월 만에 가까운 곳에 중국집이 또 오픈하여 타격을 입었는데 또 하나가 오픈 예정이랍니다. 여기에 또 한국 체인점이 마구 들어오려고 설명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게 모은 돈이 타국에서 쉽게 사라져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고 대가를 치러야만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영어권 나라입니다. 이민은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캐나다 사회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야 비로소 이민 정착에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캐네디언과 친구가 되어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고, 사건 모든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종에 상관없이 영어하는 캐네디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에게 정보를 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먼 한국 땅에서 여기에 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행복하게 살면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